전면부 라이트 양쪽에 PPF 다 들어갔고요. 눈두덩이에도 PPF 다 들어가고, M 느낌 데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카본 스티커 무광으로, 옆에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M1000XR 데칼, 그리고 3박스도 M 느낌으로 데칼 들어가고, M 패키지에는 아크라포인 머플러가 기본 장착이기 때문에 구조 변경은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기판 위쪽에 보시면은 치지 달아놨고요. 계기판에도 PPF 필름, 그리고 M1000XR 바인드 미러, 그리고 쿼드락 무선 충전 거치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대표님, 스마트키는 앞에 넣어둘 거고, BMW 마크 버튼은 경보 장치를 킬 때, 화살표 버튼은 해제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뒤로 뒤집으시면은 은색 침을 눌러서 키를 뽑으실 수가 있고, 거꾸로 뒤집으시면은 안쪽에서 이렇게 제끼시면은 요 네모난 게 빠지면서 스마트키 배터리를 교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키다 보니까 키를 가지고 있으신 상태에서 메인 전원 버튼 한번 딸깍 눌러주시면은 키온이 되고, 지금 나오는 화면을 세레머니라고 하는데, 이 세레머니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계기판이 딱 켜지면은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측 ABS 모듈 센서, 밑에 트랙션 컨트롤 모듈 센서가 깜빡깜빡 거리면은 정상이고요. 노란색 불로 계속 켜져 있으면은 바이크에 문제가 있는데, 계속 켜져 있을 때 주행은 가능하나 점검을 받아보라는 얘기고, 빨간색 불로 계속 켜져 있으면은 주행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우측 핸들 스위치 뭉치에는 핸들 열선, 주행 모드, 시동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 열선에는 누르실 때마다 하단에 3단계, 2단계, 1단계 꺼짐, 3단계, 2단계, 1단계 꺼짐, 이런 식으로 턴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주행 모드는 우측 상단에 로드, 다이나믹, 레인, 이렇게 지금 현재는 3가지 모드가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가셔서 설정으로 제가 좀 이따 다 켜드릴게요. 시동 버튼은 중립 상태 확인하시고, 하단으로 원터치 시동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걸릴 때까지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 시동 걸면은 얘가 예열을 해주기 위해서 RPM을 왕 하고 위로 올려주는데, 얘가 15초에서 20초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점점 내려오면서 안정화를 이루거든요. 얘가 RPM이 내려가서 소리가 좀 잠잠해지면은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는 전방의 상향등, 누르실 때마다 패싱 라이트고, 얘를 앞으로 밀어주시면은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때는 오른쪽으로 밀어주시고 앞으로 밀어주시면 세팅이 되는데, 한 번씩 밀 때마다 속도가 1km씩 올라가고, 한 번씩 꾹 누르시고 계시면은 10km씩 올라가고, 뒤로 1km씩 내리면은 속도가 1km씩 내려가고, 꾹 당기면은 10km씩 내려갑니다. 끄실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주시거나 얘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비상 깜빡이, 비상 깜빡이 밑에는 트랙션 컨트롤을 끌 때 쓰는 버튼과 서스펜션 댐핑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트랙션 컨트롤을 끌 때는 그냥 눌러서는 안전 기능이다 보니까 바로 꺼지지가 않고,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은 오프,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온,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서스펜션 모양은 누르시면은 두 개의 창이 뜹니다. 왼쪽에는 로드 다이나믹, 서스펜션을 무르게 할지 딱딱하게 할지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오토라고 되어 있는 곳은 프리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을 하실 때 얘를 한번 딸깍 눌러놓고 얘를 꾹 누르시면은 우측에 메뉴가 바뀌는데, 엔진이 꺼져 있을 때는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누른 다음에 꾹 누르시면은 민, 한 번 더 꾹, 오토, 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민 같은 경우에는 이 서스펜션의 프리로드를 조절을 해가지고 높낮이와 연관이 약간 있다라고 보셔도 되고, 서스펜션을 민 같은 경우에 제일 낮은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오토 같은 경우에는 바이크에 앉으시는 사람의 무게, 바이크에 짐이 실려있는 무게를 약간의 인지를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토로 왔다 갔다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왼쪽에 위에 버튼, 밑에 버튼 메뉴가 있는데, 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상단에 메뉴가 바뀝니다. 가장 처음으로 가보면 토탈 총 주행거리고요, 구간거리계 1번, 구간거리계 2번, 왼쪽에 파이가 있으면은 평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평균 연비, 키온한 시간, 휴식 시간, 평균 속도, 타이어 공기압 센서. 왼쪽에는 앞 타이어고요, 오른쪽에는 뒷 타이어인데, 지금은 땡땡땡으로 되어 있지만 타이어가 굴러가게 되면은 센서를 인식을 하고 숫자를 표시를 해줍니다. 이 S1000XR에도 마찬가지로 앞 타이어가 2.5, 뒷 타이어가 2.9가 정상 수치입니다. 0.3 이상 틀어지게 되면은 경고등이 뜨도록 되어 있는데, 왼쪽이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숫자에 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앞 타이어를 체크를 하시면 되고, 오른쪽이 깜빡깜빡거린다 그러면은 뒷 타이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시 메뉴, 기름량으로 갈 수 있는 거리, 기름 게이지 바, 다시 총주행거리 이렇게 돌아옵니다. 메뉴 하단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은 메뉴 안에 들어가지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자동차에 있는 이 조고 다이얼처럼 올리고 내리고, 바이크를 똑바로 잡으신 상태에서 오른쪽 엄지손가락 위치하는 오른쪽으로 우측, 좌측, 이 메뉴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메뉴 하단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은 확인, 다시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취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차량부터 한 번 더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바이크에 대한 상태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우측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구간거리계 1번에 대한 상태 정보, 2번에 대한 상태 정보, 타이어 공기압 2.5, 2.9, 한 사람들을 탔을 때는 2.3, 2.5 이렇게 넣어라라고 기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점검받을 주기, 점검 받아라 이런 식으로 경고등이 뜨도록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스포츠가 있는데, 지금 이게 기본 계기판 화면이거든요. 정보창, 주행모드, 속력, RPM, 기어 변수 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포츠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DTC 계획감도, RPM, 속력, 뱅킹 각 센서, 브레이크 압력 감도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으로 넘겨보시면은 랩타임 모드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드, 한 번 더 넘기면은 복합적인 계기판이 총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환은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연결 들어가셔가지고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모바일 장치에는 휴대폰이랑 연결을 하시면 되고, 운전자 헬멧에는 세나를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크가 중간이 되어야 되고, 휴대폰에 있는 세나의 블루투스 목록을 아예 삭제를 해주셔야지만 정상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블루투스를 연결하게 되면은 전화, 미디어, 내비게이션도 다 사용이 가능한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표지판만 표시가 돼서 아직은 활용하실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앨범 표지가 이제 계기판에 뜨고, 이 조고 다이얼로 다음 노래, 이전 노래 음량 올리고 음량 내리고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에는 자동차처럼 전화번호부가 다운로드가 돼서 전화를 거실 수 있는데 뭐 딱히 쓰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설정에서 보셔야 될 거는 맨 처음에 차량 설정, 주행 모드 사전 선택.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레인, 로드, 다이나믹 프로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다른 차량이랑 다르게 에코 모드는 따로 S1000 XR에는 없고요. 다이나믹 프로 모드라고 M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로 모드 구성하셔가지고 엔진 브레이크, 트랙션, 윌리, ABS를 감도를 들어가셔가지고 올리고 내리고에 맞춰가지고 세팅을 개별 인디비주얼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4개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주행 모드 아까 전에 누르신 거에서 눌러보시면은 다이나믹 프로가 생겼습니다. 이 다이나믹 프로와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1000km 점검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거를 권장을 일단 드려요. 도난 방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셔가지고 체크를 다 해주셔야지만 바이크 도난 경보 장치가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꺼두시면은 작동을 안 하시니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RDC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공기압 편차 경고를 킬지 말지 들어가시는 메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2개 다 켜주시면 되고, HSC 프로는 힐 스타트 컨트롤인데 자동보다는 수동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랩타임 모드에서 사용하시는 것들인데, 지금 또 시스템 설정 단위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당 리터 우리나라 걸로 바꿔드리고,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밝기는 80%, 상태 표시줄에 필요없는 내용들은 뭐 안에서 다 꺼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타는 대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측 깜빡이, 좌측 깜빡이 눌러서 꺼지고 빵빵이, 그리고 여기 안개등 버튼이 따로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토라이트가 켜져 있기 때문인데, 아까 전에 설정에서 시스템 설정은 아니고 차량 설정의 라이트에 자동 주간 주행 전조등을 얘를 꺼주시면은 오토라이트가 꺼져 있는 거고, 얘를 켜주시면은 오토라이트가 켜지는 상태인데, 이 오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밝기를 계기판에서 인식을 해서 어두워지면은 안개등과 하향등이 자동으로 켜지고, 밝아지면은 안개등을 끄고 라이트를 꺼주는 대신에 미등을 켜줍니다. 그래서 나는 임의로 뭐 안개등을 항상 밤이나 낮이나 켜고 다니고 싶다, 꼭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자동 주간 주행 전조등을 꺼주셔야지만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프 스마트 키다 보니까 핸들 락을 거실 때도 키를 꼽으실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왼쪽으로 그냥 꺾어 놓으신 상태에서 메인 전원 버튼을 1, 2, 3 이렇게 핸들락이 전동으로 걸리게 되어 있고, 푸실 때는 한번 딸깍 누르시면은 핸들이 풀립니다. 앞에 수납함에는 그냥 뭐 별거 없고요. 주유구도 키 꼽는 구멍이 없는데, 이 계기판의 화면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만 얘를 레버를 제끼시면은 열립니다. 근데 화면에 불이 계속 켜져 있으면은 절대 안 열리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스마트 키가 없어도 주유구가 열리지 않으니까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닫아주실 때는 올려놓고 주먹으로 꽝 하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사이드 박스랑 탑 케이스 설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 키를 꼽으실 수 있는 이 레일이 일자로 되어 있으면은 열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여실 때는 이 버튼을 한번 딸깍 누르시면은 얘를 한번 제끼신 다음에 들어주시면 열립니다. 닫으실 때도 내려놓고 얘를 눌러주셔야지 닫히고요. 키를 뽑으셔가지고 얘를 90도로
돌려서 가로로 되어 있으면은 눌렀을 때 얘가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릴리즈라고 해서 오른쪽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손잡이가 나오고, 얘를 들고 뒤로 뽑으시면은 이렇게 가방이 바로 탈거가 됩니다. 다시 꼽고 영상 다시 켜드릴게요. 다시 장착을 하실 때는 이 밑에 있는 레일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꼽아 주시고, 마지막으로 레버를 눌러서 닫아 주셔야지만 가방이 정확하게 장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장착하고 나신 다음에는 한번 흔드셔가지고 제대로 장착됐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이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자 레일이 점으로 향하고 있을 때는 눌렀을 때 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여실 때는 얘를 한 번 더 제끼신 다음에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닫으실 때는 얘를 딸깍 닫아주시고, 마지막에 얘를 눌러주셔야지 정확하게 닫아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키를 꼽으신 상태에서 이 레일을 락으로 돌려놓으면 잠기는 상태가 되고, 왼쪽으로 얘는 릴리즈 화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꼽으신 상태에서 왼쪽으로 얘를 돌리시면 손잡이가 나오는데, 얘를 그대로 들면은 다시 이렇게 탈장착이 가능합니다. 다시 꼽으실 때는 여기 밑에 레일 올려주시고, 여기 위에 있는 홈에다가 여기 홈에 걸어주신 다음에 손잡이를 딸깍 닫아주시면은 장착이 다시 되고, 마찬가지로 가방을 흔드셔가지고 제대로 장착됐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유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절대 불량이 아닙니다, 대표님. 시트를 여실 때는 얘는 엉덩이에 키를 꼽으실 수가 있는데, 키를 꼽고 돌리시면은 뒤쪽에서 들어서 이렇게 시트가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M시트 뒤에는 수납 공간과 USB 충전기가 들어가 있고, 앞에는 충전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꼽으실 때는 밑에 이 동그란 거를 여기에 다시 끼우시고, 뒤에만 이렇게 딸깍 눌러주시고 키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보증기간은 3년의 키로수 무제한이고, S1000XR도 리미트가 걸려있거든요. 1000km대 리미트를 풀러 오셔야 되는데, 최소 800km에서 1200km 사이에 오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오시면 엔진오일, 오일필터, 가스켓 요렇게 다 무상으로 한번 교체를 해드리고, 그 다음 점검부터는 5000km 또는 1년에 한 번씩 유상 점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0, 10,000, 15,000, 20,000 이렇게 오시면 되고, 현재 M 패키지에는 단조일, 금장 M체인, 아크라포유 머플러가 순정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오토홀드라는 기능과 퀵시프트라는 기능입니다. 오토홀드는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오토홀드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BMW에는 HSC라는 명칭을 씁니다. 사용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딸깍 눌러주시면은 중립 상태에서 H라고 초록색 불로 뜨면 두 손을 놓으셔도 신호대기 하실 때 뒷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앞뒤로 안 밀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퀵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를 잡지 않고 발만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하시면서 기어 변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어를 올릴 때는 속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로틀을 당기면서 올리시면 되고, 기어를 내리실 때는 속력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땡기지 마시고 발만 밟으시면 됩니다. 이 RPM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어 변속 올릴 때 부드럽게 올라가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치지도 제가 처음으로 한번 달아봤는데, 키워나시면은 이 치지 계기판에도 불이 들어오고, 블랙박스랑 같이 연동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요 버튼, 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니까 블랙박스가 보여요. 전방 후방 화질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고, 오른쪽에 요거 누르니까 뒷카메라, 앞카메라, 뒷카메라, 앞카메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더라고요. 뭐 설정 가셔가지고 뭐 해상도나 이런 것들을 세팅하실 수가 있고, 요 왼쪽에 모니터 누르시면은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뭐 휴대폰 연결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크가 지금 인식되는지 제가 뭐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타이어 공기압이나 이 바이크에 있는 기능이 이제 똑같이 다 뭐 들어가서 안에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 날씨는 이거 GPS 블루투스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또 홈 위에도 버튼이 있던데, 안드로이드 카메라, 화면 끄기, 카메라,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식으로. 아하, 이거 나중에 써보시고 저도 한번 연구 한번 해봐야겠네요.